혈당도 정상이었는데 왜 갑자기 쓰러지셨을까? 지난달 새벽 79세의 할머니 한 분이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평소 당뇨 관리도 철저했고 단 음식은 입에도 안 대시던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혈당을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모두 정상. 그런데 전날 저녁 식사를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보던 중 믿기 힘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음식들이 나이 들수록 설탕보다 더 위험한 도구로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는 75세, 노인의학을 전공하고 4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현직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응급실로 실려오는 70대 이상 환자들의 85%가 원인은 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설탕을 끊고 열심히 식단을 조절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왜 몸은 점점 나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몇 가지 음식들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도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장기와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뇌 기능이 노화되기 시작하는 6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 해독 능력, 미각, 면역력까지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완전히 다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로 이 영상에서 다룰 5가지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그 첫 번째 음식부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음식이야말로 시니어에게는 가장 무서운 숨은 독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히려 권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음식들 때문에 조용히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 5가지 음식의 정확한 위험성과 함께 보다 안전하고 현명하게 먹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왜 평생 먹던 음식이 이젠 내 몸에 독이 되는 걸까? 이 질문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건강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물음입니다. 정답은 바로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의 변화에 있습니다. 50대 이후부터 우리 몸의 장기들이 서서히 기능을 잃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소화기계, 간, 면역 시스템, 그리고 뇌입니다. 먼저 간 기능부터 살펴보면 젊었을 땐 간이 몸에 들어온 독소를 능숙하게 해독해냈지만 60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해로운 물질을 섭취하더라도 이제는 몸에 남아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평범한 음식도 해독되지 않은 채 체내에 머물며 신경계나 장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와 장의 기능입니다. 위산 분비량은 5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70대에 들어서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위산이 적으면 단백질 분해는 물론 음식 전반의 소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덩어리로 장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소화되지 않은 독소입니다. 이 독소는 장내에서 부패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장벽이 약해진 고령자의 경우 이 염증이 혈관벽까지 침투해 혈관을 손상시키고 결국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당화 반응입니다. 당화 반응이란 체내의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생화학적 반응인데 이 물질들은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고 뇌와 심장, 신장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간이 이 독소를 잘 해독했지만
노화로 인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독성 물질들이 몸속에 남아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나이가 들면 단순히 식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소화 효소 분비, 해독 능력, 면역 반응, 신경 전달 등 온몸의 시스템이 약해지고 변화합니다. 결국 평생 먹어온 똑같은 음식이 이제는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좋은 음식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을 골라야 하고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을 것인지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음식은 바로 이런 신체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왜 이 음식들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릴 테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자는 한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감자가 나이든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싹이 난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체내에 들어오면 단순한 복통을 넘어 신경계까지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간 기능이 활발해서 솔라닌을 비교적 잘 분해하지만 70대 이상 고령자들의 간 해독 능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중독 증상이 훨씬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솔라닌 중독의 초기 증상은 메스꺼움, 복통, 구토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발 저림, 근육 경련, 언어 이상, 심한 경우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감자를 먹은 몇 시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감자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감자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훌륭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고르고 조리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르는 법입니다. 감자를 살 때 표면이 단단하고 매끄러운 것을 선택하고 초록색으로 변했거나 싹이 난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사온 감자에 싹이 났다면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감자를 햇빛이 드는 곳에 두면 솔라닌 생성이 활발해지므로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구입 후 일주일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시에는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초록색이나 싹 부위는 깊숙이 도려내야 합니다. 감자를 삶거나 찔 때 한번 삶은 물을 버리고 새물로 다시 조리하면 솔라닌 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자 껍질에는 솔라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것은 특히 고령자에게는 위험합니다. 익숙한 음식일수록 더 신중하게 다루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자주 찾게 되는 냉동 도시락, 냉동 야채볶음, 냉동 생선가스. 어르신들도 건강식이라고 믿고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칼로리나 다이어트용이라는 문구에 속아 매일같이 냉동식품을 챙겨 드시는 경우도 적지 않죠. 하지만 이 냉동 가공식품들이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트륨 함량입니다. 냉동식품 한 팩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하루 권장량의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미각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짠맛에 둔감해지고 70대에 이르면 짠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짜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즉, 이미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과다한 나트륨을 몸속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나트륨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 결과 고혈압이 심해지고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부종까지 발생합니다.
특히 기존의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약으로는 혈압을 낮추면서 음식으로는 혈압을 올리는 모순적인 식생활을 반복하고 계신 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냉동식품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제품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1g 이하인 제품을 고르고 저염 표시가 있는 경우라도 맹신하지 마시고 다른 제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염이라는 단어는 일반 제품보다 약간 낮다는 의미일 뿐 절대적으로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주말에 반찬을 소분해서 만들어 두고 야채는 살짝 데쳐서 냉동하거나 고기는 간하지 않은 채 냉동해두면 조리 시 염분 조절이 쉽습니다. 마늘, 생강, 양파 같은 향신 채소로 맛을 낸다면 조미료나 소금을 줄이면서도 맛있는 요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냉동식품을 드신 날에는 물 섭취를 충분히 늘리고 다음 날은 되도록 짠 음식을 피하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하세요. 바나나와 토마토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편리함도 지키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냉동식품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을 좌우합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 덕분에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걱정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매일 생마늘 한 쪽이 건강 습관처럼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마늘이 위장에 미치는 자극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문제는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 젊은 사람에게는 유익한 물질일 수 있지만 위 점막이 약해진 고령자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벽은 얇아지고 방어력이 떨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생마늘을 공복에 섭취하면 마치 상처난 피부에 소독약을 부은 듯한 강한 자극이 위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속이 쓰리고 답답한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위염, 위궤양으로 진행되거나 심한 경우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 자체가 혈압을 낮추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져 어지럼증이나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늘의 건강 효능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섭취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익히는 과정에서 알리신의 자극적인 특성이 줄어들고 위에 대한 부담도 크게 낮아집니다. 마늘을 볶음 요리나 찜, 국물 요리에 넣어 충분히 익힌 후 섭취하시면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도 위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꼭 생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식후에 소량만 드시고 반드시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섭취하세요. 유제품의 단백질이 위벽을 코팅해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마늘 한 쪽도 많을 수 있으므로 반쪽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마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강, 양파, 파 등도 혈액순환과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대체 향신 채소입니다. 특히 생강은 위장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하며 양파는 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한 가지 음식을 맹신하기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의 기본입니다. 생마늘, 익히면 약이 되고 생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국수 한 그릇,
떡 한 조각, 따뜻한 식빵 한 장.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처럼 뭉쳐있는 음식들이 소화기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침 분비량과 위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젊은 시절처럼 먹었다가는 위장에 무리를 주기 쉽습니다. 침은 단순히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 소화의 첫 단계를 담당합니다.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 아밀라세라는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 침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그만큼 음식을 씹는 시간과 효율이 줄어들며 소화는 더디고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면류나 떡, 빵 같은 뭉친 음식은 침과 잘 섞이지 않은 채로 위로 넘어가게 되며 이로 인해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위를 과하게 자극하면 위산 분비가 줄고 장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못한 음식은 썩으면서 가스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더부룩함, 트림, 가스차는 증상이 반복되고 심하면 위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밀집된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섭취 방법만 조금 바꿔도 훨씬 소화가 쉬워지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면류는 평소보다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단단한 식감보다는 풀어진 면이 위장에 훨씬 부담이 덜 갑니다. 국물과 함께 드시되 국물도 충분히 함께 마셔 침의 역할을 보완해주세요. 둘째, 떡은 작게 썰어 천천히 오래 씹어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찹쌀떡은 원래 소화가 어려운 재료이므로 절대 큰 덩어리로 먹지 마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빵은 되도록 부드러운 종류를 선택하시고 우유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빵, 카스텔라같이 입에서 잘 풀어지는 빵이 위에 부담을 덜 주며 꼭꼭 오래 씹어야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후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는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세요. 위에서 1차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야 누워야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국물 요리나 죽, 수프 등 부드러운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먹는 방식만 바꿔도 뭉친 음식이 더 이상 위의 적이 아니라 든든한 영양원이 될 수 있습니다. 포드맵이라는 단어는 아직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범주에 속하는 음식들은 의외로 우리 식탁에 자주 등장합니다. 사과, 배, 양파, 마늘, 콩류, 밀가루 음식들이 대표적이며 대부분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어 어르신들께서도 안심하고 자주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 장 건강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 포드맵 식품들이 심각한 소화장애와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포드맵 식품에는 발효성 당류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당류는 장내 세균에 의해 쉽게 발효되어 가스와 산을 대량 생성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장은 이 당류들을 잘 분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 효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고령자들은 이러한 효소가 줄어들어 소화되지 않은 당이 장에 남아 발효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복부 팽만감, 트림, 방귀, 설사 같은 증상들이 반복되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결국 기력 저하, 어지럼증, 심할 경우 심장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구에 사는 84세 박정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사과를 드시고 반찬으로 양파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복부 팽만과 설사가 반복되었고 병원을 수차례 다녀도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포드맵 식품 섭취가 장 기능 저하와 맞물려 증상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포드맵 식품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양을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껍질을 벗기고 작게 썰어서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시고 공복에 섭취하는 건 피하세요. 둘째, 양파나 마늘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리신 등 자극 성분이 익히는 과정에서 줄어들고 장 자극도 줄어듭니다. 셋째, 콩류는 드시기 전 충분히 불리고 삶은 물은 버린 후 새물로 다시 끓이는 과정을 거치면 발효성 당류가 줄어들어 장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된장찌개처럼 콩이 직접 들어가지 않는 형태의 발효 음식을 활용하세요. 넷째, 밀가루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꼭 드셔야 한다면 소량만 섭취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국물과 함께 드세요. 포드맵 식품을 드신 날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식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장 운동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만약 포드맵 식품을 드신 후 배가 유난히 부풀고 가스가 차며 설사가 계속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장이 해당 음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쌀밥, 감자, 당근, 시금치 같은 소화가 쉬운 저포드맵 식품으로 식단을 조정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박정자 할머니도 포드맵 식품 섭취를 줄이고 나서 일주일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보내고 계십니다. 한 끼의 선택이 장기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7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각종 소화 문제와 고혈압, 부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생마늘 2쪽을 공복에 드시고 식사는 주로 냉동 도시락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라면이나 국수 같은 면 요리도 거의 매일 드셨고 건강을 위해 사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위가 자주 쓰리고 배에 가스가 차는 일이 늘어났으며 혈압도 계속해서 높아졌고 손발이 붓는 증상도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찾아가 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뿐이었고 원인을 몰라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식습관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제가 제안한 식단 변화에 따라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해 보셨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생마늘을 완전히 끊고 익힌 마늘로 대체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냉동식품 대신 주말마다 직접 만든 저염 밑반찬을 소분해 냉장 보관하기 시작하셨고 면 요리도 일주일에 한 번 부드럽게 끓여서 소량만 섭취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드맵 식품을 대폭 줄인 것이었습니다. 사과 대신 바나나를, 양파 대신 당근을 선택하고 콩류는 모두 끊은 대신 두부를 활용해 단백질을 보충하셨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은 무려 20포인트나 낮아졌고 위통과 복부 팽만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발의 부기도 자연스럽게 빠졌으며 체중은 8kg로 줄었는데 대부분 체액과 부종이 빠진 건강한 변화였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변화를 이끈 또 하나의 핵심은 식사 시간과 수분 섭취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엔 저녁을 8시 이후에 드셨지만 지금은 오후 5시 반에 죽이나 미음처럼 부드러운 음식으로 가볍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1.5리터의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자주 섭취하십니다. 처음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이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식단과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시며 가족들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활기찬 모습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의 선택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싹이 튼 감자, 냉동 가공식품, 생마늘, 뭉친 음식, 포드맵 식품은 모두 평소에 흔히 접하는 음식들이지만 70대 이후에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요소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 방법을 바꾸면 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와 해독 능력, 뇌의 조절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몸속에 독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이 결국 혈관을 망가뜨리고 뇌를 자극하며 장기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뇌 노화와 소화기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위산 분비는 줄고 침은 마르며 간은 독을 해독하지 못합니다. 이때 적절하지 않은 음식이 들어오면 몸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혈관과 장, 심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냉장고 점검입니다. 감자에 싹이 났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것이 있다면 미련 없이 버리세요. 냉동 도시락이나 가공식품의 포장을 확인해 보시고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제품은 과감히 줄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늘은 반드시 익혀 드시고 양파나 마늘 생으로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꼭 익혀서 섭취하세요. 면이나 떡, 빵은 부드럽게 조리해서 적은 양만 섭취하시고 국물이나 수프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포드맵 식품은 드시되 양을 줄이고 체내 반응을 살펴보며 신중히 접근하세요. 세 번째는 식사 시간과 수분 섭취 관리입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오후 6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하루 5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은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고 신장과 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해독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바꿔보고 별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속해야 내 몸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몸은 분명히 달라진다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처럼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정보를 그냥 좋은 이야기였다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친구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또 여러분만의 건강 변화 경험이나 실천 후기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건강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